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. 치해신보에 실린 이재윤 원장님 글입니다. 비교적 작은 조직이잖아요, 치과가. 그런데 여기서 마이크로 거버넌스, 그러니까 이 소규모 조직에 맞는 지배 구조를 어떻게 적용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지, 그런 이야기예요. 사실 거버넌스 하면 뭔가 좀 대기업 얘기 같고 그렇잖아요. 네, 맞아요. 좀 거창하게 들리죠. 네, 근데 이걸 작은 치과에 맞춘다니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한번 파헤쳐 보면서요, 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 어떻게 실제 진료 품질 그리고 신뢰로 이어지는지 그 실용적인 방법들을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여기서 진짜 핵심은 마이크로라는 점인 것 같아요. 그 대기업의 복잡한 시스템, 이걸 뭐 그대로 가져오는 게 절대 아니고요. 원장님하고 소수 직원들이 아주 가깝게 일하는 환경이 있잖아요. 거기에 딱 맞게 투명성, 책임성, 또 윤리성, 효율성, 이런 걸 높이는 거죠. 작지만 아주 체계적인 실천법,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. 작지만 체계적인 실천. 네. 이게 그냥 뭐 경영 기법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. 치과의 안정적이고 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아주 단단한 기반이 된다. 이게 이 글의 핵심 주장인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실천법부터 볼까요? 기록과 소통 중심 문화. 그래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, 노션 같은 걸 써서 매주 진료 보고서를 공유한다고 해요. 심지어 실시간 피드백까지 나눈다고 하는데, 근데요, 모든 직원이 매주 보고서를 쓰는 거, 이거 좀 형식적이 되거나 아니면 뭐랄까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? 네. 그거 중요한 지적인데요. 제 생각엔 이게 단순 보고가 아니라 체계를 만드는 데 좀 더 중점을 둔 것 같아요. 체계요? 네. 그러니까 주간 보고 말고도 예를 들면 그린노트라는 걸로 고객 불만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또 재발 방지책도 같이 공유하고요. 또 뭐 장비 문제 생기면 바로 기록해서 관리에 빈틈이 없게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노션으로 임플란트 재고 관리하는 거, 이런 게 다 좋은 예시거든요. 즉 기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서 문제를 놓치지 않고 투명성이랑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, 이걸 구축했다는 거죠. 이런 게 사소해 보여도 쌓이면 진짜 큰 차이를 만들더라고요. 결국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이 말씀이시군요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으로 참여형 조직 문화, 이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.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원장님 없이 팀별로 회의를 열어서 개선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, 원례회에서는 또 성과 공유하고 다음 달 방향 정하고 이런다고 하는데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러다 보면 자칫 특정 직원한테만 발언 기회가 쏠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모두의 참여는 좀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? 네.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뭐 기린상 같은 칭찬 릴레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적인 프로젝트 팀, 뭐 콘텐츠 팀, 학술 팀 이런 거 운영하는 게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. 그런 장치들이 있군요. 네. 서로 막 인정해주고 또 스스로 역할을 찾아서 기여할 기회를 주는 거죠. 물론 이때 리더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. 잘 들어주되 업무 부담이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게 역할을 잘 분산시키는 그 균형 감각, 이것도 그래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. 결국 직원들이 이거 내 일이다 하는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환경, 그게 핵심인 거죠. 네, 주인의식. 결국은 그 직원이 만족해야 좋은 진료가 나온다, 이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뭐 외부 세미나 지원해서 전문성 키워주고, 출산 후에 복귀하는 직원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같은 복지, 또 뭐 3D 프린팅 같은 새로운 기술 있잖아요. 네네. 이런 걸 활용한 직무 기회로 성취감도 주고, 이런 노력들이 언급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거기다가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매달 수수료 담당 환자 수나 계산한 업무, 이런 걸 기록하게 하고요. 이걸 또 포상 시스템이랑 연계한대요. 오, 포상이랑요? 네. 그럼 이제 자기 기여도를 명확히 알게 되고 또 성과에 대한 인정을 받으니까 더 주체적으로 일하게 되는 거죠. 아주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리고 윤리 경영, 법규 준수, 이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. 당연하죠. 기본 중에 기본이죠. 네. 불법 광고나 과잉 진료는 당연히 안 하는 거고, 노동법규 잘 지키고, 환자 개인정보 보호, 특히 뭐 SNS 활용할 때 더 조심하고, 근무 시간, 휴게 시간 보장하고, 회계 처리 투명하게 하고,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, 이걸 철저히 지키는 시스템을 강조하더라고요. 네.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
착한 경영 이게 아니에요. 실제적인 경영 리스크 있잖아요. 세무조사라든가 보험 실사 같은 거. 이런 걸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방패막이가 되는 거죠. 아, 현실적인 문제군요. 그렇죠. 그리고 환자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도 신뢰를 주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고요.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진짜 원한다면 이건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. 필수 투자다. 네. 아, 그리고 환자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맺기 이 부분도 좀 흥미로웠어요. QR코드나 NFC 태그 이걸로 설문조사를 해서 환자 경험 데이터를 막 모은대요. 오, 적극적이네요. 네. 그리고 그걸 바로 서비스 개선에 활용한다고요. 또 진료 봉사나 학생들 직업체험 지원 같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하고요. 바로 그 지점. 그게 중요해요. 환자를 단순히 뭐 치료받는 사람이 아니라 개선 과정에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보는 거. 네. 그리고 치과가 속한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. 이게 딱 ESG 경영의 사회, 소셜 측면하고 정확히 맞는 거죠. 치과가 단지 치료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. 아, 그렇군요. 듣고 보니까 이 모든 노력들이 결국 다 모여서 일하기 좋은 직장, GWP라고 하죠. 이걸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네요. 직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기록하고 같이 해결책 찾고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게 바로 진료의 질 향상으로 이렇게 선순환되는 구조. 네, 핵심을 정확히 보셨어요. 결국은 리더에 대한 신뢰, 그리고 동료들 간의 수평적인 협업, 또 자율과 책임 사이의 그 건강한 균형,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. 뭐 비난이나 불평 대신에 칭찬, 공정한 대우, 배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문화를 만드는 거고요.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는 마이크로 거버넌스는 그냥 뭐 딱딱한 제도가 아니라 사람하고 진료의 질을 함께 성장시키는 아주 실용적인 전략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살펴본 이 치과 사례처럼 마이크로 거버넌스라는 게 뭐 거창한 이론이 아니고 결국은 소통, 참여, 성장, 윤리, 환자 중심 이런 구체적인 실천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고 또 긍정적인 조직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. 네,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원칙들 있잖아요. 소규모 조직에서의 체계적인 소통이라든지 책임 공유, 또 선제적인 개선 노력 같은 것들. 이게 꼭 치과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이 속한 팀이나 업무 환경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? 당장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. 그런 건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